네,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그 선 스펙트럼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 그러니까 보어가 제시한 가설 그런 것들을 배워봤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쪽 부분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화학원에서만 배우고 있었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화학원에도 나오고 물리원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은 물리원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을 보고 싶은 건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우리 저번에 했던 수소 선 스펙트럼이 수소 기체에다가 전기를 빡 했더니 빛이 나왔어. 그 빛을 분석을 한 거죠. 그럼 빛을 분석을 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전자 전이를 생각을 해보면 빛이 지금 수소가 빛을 내고 있지. 그럼 빛이 방출된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된 거지.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소리는 전자 전이에서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간 거죠.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갔을 때 지금 여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방출됐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들을 분석을 했어. 근데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지금 전자 껍질이 막 이렇게 있어.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지금 전자 껍질이 이렇게 막 있어. 지금 위에 껍질에서 아래 껍질로 내려오는 게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경우의 수들을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지금 볼게. 지금 무한대 껍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냥 순서대로 하면은 처음부터 아래부터 보면은 첫 번째 껍질 그 에너지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지금 에너지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몰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에너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첫 번째 준위, 두 번째 준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간격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간격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크고 점점점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이 그림을 봤을 때도 전자 껍질 위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간격은 좁아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답니다. 좋아요. 이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빛이 방출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7, 8, 9, 10 다 생략돼 있긴 한데 또 여섯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올 수도 있고 다섯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에너지를 계산해 봤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껍질 사이가 에너지가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내려오는 게 지금 무한대에서 첫 번째 내려오는 것보다도 에너지가 크죠.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가 방출되든지 간에 어떤 껍질에서 어떤 껍질로 내려오든지 간에 무조건 몇 번째 껍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에너지가 되게 크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몇 번째 껍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게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클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준위에서든지 간에 세 번째 껍질로 오는 게 에너지가 지금 큰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무조건 에너지가 되게 크죠. 지금 이런 에너지들을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껍질에서든지 간에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크잖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발모 계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 껍질이든지 간에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계열이 있겠죠. 지금 이때를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표로 정리를 해보면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셴 계열 이렇게 스펙트럼을 계열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에너지들을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라이먼, 얘네들은 발머, 얘네들은 파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네, 볼게요. 지금 라이먼 계열은 전자 전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N은 2 이상인 전자 껍질에서 N은 1인 K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때를 지금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N이 2보다 크면 되겠지. 왜냐하면 1로 떨어지려면 2 이상에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무한대가 됐든 결국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때 나오는 빛 에너지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
그럼 같은 논리로 지금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그럼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려면 적어도 세 번째 껍질에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3 이상인 전자 껍질에서 n이 2인 L 껍질로 전이하는 걸 보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4 이상에서 n이 3인 M 껍질로 전이할 때 얘네들을 파생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떨어지는 에너지들을 계열화시키고 싶은 거야. 지금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어.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크기들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몰려 있고 어떤 부분에 몰려 있고 어떤 부분에 몰려 있는 거야. 지금 얘를 다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 나타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몰려 있고 몰려 있게 나타나 가지고 얘네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신 계열 이렇게 지금 묶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계열들이 대부분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고 발머 계열은 주로 가시광선이고 파신 계열은 적외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자외선이 뭐고 가시광선이 뭐고 적외선이 뭐고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설명을 해볼게. 일단 자외선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자외선. 되게 안 좋은 것 같지? 막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바르고 해야 되잖아요. 자외선은 조금 센 빛을 말해. 지금 빛들이 되게 다양한 빛들이 있어. 뭐 자외선도 있을 수 있고 가시광선, 적외선 얘네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파, 뭐 전자기파, X선, 감마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시광선 근처에 지금 자외선과 적외선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은 주로 센 빛이고 적외선은 좀 약한 빛.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야. 지금 가시가 가능하다, 보는 시각할 때 그 볼 수 있는 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빛들 그런 애들을 보고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지금 여기서는 진동수로 나타냈네. 진동수대로 쭉 나타냈을 때 지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주로 이런 걸 얘기할 때 파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파장 주로 가시광선은 400나노미터에서 나노미터 단위 800나노미터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파장이 더 긴 쪽, 파장이 길다는 소리는 뭐야? 에너지는 짧다는 소리죠. 왜냐면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어. 에너지는 작은 애들, 에너지가 작은 지금 가시광선 바깥 애들을 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작아. 그럼 에너지가 큰 애들, 그런 애들을 자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적외선보다 더 작으면 마이크로파, 전자기파 나가고요. 자외선보다 더 세면은 뭐 X선, 감마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린 지금 요것만 보겠다는 거야. 가시광선은 주로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적외선이 적외선이냐면 우리가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이라고 그랬지.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주로 이 800, 이 경계가 빨간색이야. 그리고 자외선은 자주색, 보라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m 이 부분이 보라색이야.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작은 그런 빛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적외선은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 많이 재고 있죠. 다 적외선 가지고 재고 있고 뭐 리모컨 이런 것도 다 적외선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자외선, 태양에서 자외선 막 날라오고 있지.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그래서 센빛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너희들 나중에 가면 되게 헷갈려. 지금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건지 작은 건지, 가시광선이 큰 건지,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큰 건지 작은지 되게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뽀라돌이 본 적 있어요? 뽀라돌이가 아니지. 이거 이름이 뭐더라? 텔레토비. 친구들이 친구 4명이 나오잖아. 여기 보라색 있나? 뭐 보라색 뽀라돌이가 있고 뽀라돌이 그리고 뚜비는 녹색이에요. 뚜비 나나는 노란색 나나 그리고 뽀가 있죠.
모르면 좀 유감스럽긴 한데 지금 텔레토비 친구들이 네 마리가 나옵니다. 뽀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뽀라돌이가 1장이지. 그치? 뽀라돌이 노래에서도 뽀라돌이 먼저 나오잖아. 몸짓도 뽀라돌이가 제일 커요. 그래서 뽀라돌이가 센 애야. 그래서 보라색은 세다. 그 다음에 나나. 지금 제일 조그만 애 나나야. 얘는 빨간색이거든요. 얘는 제일 약해. 그래서 노래 부를 때도 맨 마지막에 나와. 그래서 얘는 빨간색이지. 빨간색은 약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세고 빨간색은 약하다. 그래서 보라색 외선이면은 세고 외선 빨간색 바깥은 약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우리가 알아봤어. 근데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여기 가시광선 발모 계열 영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나왔을 때 지금 본 게 지금 이거죠. 발모 계열. 지금 파장이 400부터 800 사이. 지금 얘들만 봤었죠. 지금 얘들을 봤을 때 지금 선이 4개만 나왔어. 근데 이 선이 4개가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 파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지금 에너지가 E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라고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에너지 간격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때 나오는 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 막 해주면 파장으로 바꿔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파장을 계산했을 때 지금 맨 처음에 보호가 제시했던 이 이론에서 보호가 지지를 받았던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파장 숫자가 딱 여기에 나눠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봤더니 지금 선이 4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발모 계열에서는 지금 n이 3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4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5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6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7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에서 2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가시광선에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무한대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볼게. 일단 4개를 가지고 배당을 해주자. 일단 지금 이 발모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친구는 3에서 2로 간 친구지. 다음엔 4에서 2로 간 친구, 다음에 5에서 2로 간 친구, 다음에 6에서 2로 간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하나하나 배당을 해보자. 지금 계산을 일단은 그러면 제일 파장이 큰 친구가 파장 크단 소리는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뭐였어? N은 3에서 N은 2로 간 거 갔을 때 나오는 빛이 지금 제일 작았고 그 다음에 N은 4에서 N은 2로 갔을 때 다음에 N은 5에서 N은 2로 갔을 때 다음에 N은 6에서 N은 2로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N은 7에서 N은 2로 갔을 때 얘가 지금 어디 갔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400보다 작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아니라는 소리야. 400보다 작아. 그럼 파장이 400보다 작다는 소리는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적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N은 7에서 2로 가는 건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스펙트럼에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다시 정리를 해볼게. 일단 라이먼 계열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N은 1로 가는 얘네들이고 에너지가 커. 지금 가시광선 기준으로 에너지가 크니까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에요. 그런데 발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광선인데 주로 가시광선이래. 여기 주로가 왜 붙었겠어? 우리 아까 계산해봤더니 N은 7에서 2로 가는 거는 적외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모 계열은 모든 발모 계열에 있는 빛들은 가시광선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N은 7에서 2로 가는 거, N은 8에서 2로 가는 거는 발모 계열이야. 왜냐면 지금 발모 계열은 지금 N을 2로 가는 지금 전이들을 다 발모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N은 7에서 2로 가는 거는 적외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발모 계열과 가시광선은
같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다음에 파생 계열은 적외선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좀 못 믿어온 친구들은 나중에 심심하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봐. 지금 n은 3에서 n은 2로 갔을 때 지금 에너지 준위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때 그 나온 에너지를 지금 파장으로 바꿔보세요. 이때 656이 나오는지. 네, 나오고요. n은 6에서 n은 2로 가는 거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410 나옵니다. 그리고 n은 7에서 n은 2로 가는 거 계산해봐. 그럼 400보다 작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빛을 분석을 했어.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떨어지는 이 경우의 수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에너지들이 겹쳐 있더라. 지금 이렇게 뭉태기로 있고 뭉태기로 있고 뭉태기로 있더라. 그래서 얘들을 계열화시켜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애들을 라이먼 계열, 이쪽 애들을 말머 계열, 이쪽 계열을 파생 계열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른 애들을 보니까 지금 라이먼 계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n은 2 이상에서 n은 1로 떨어지는 애들이었고 지금 요게 발머 계열의 공통점은 n은 3 이상에서 2로 떨어지는 애들이었고 지금 파신 계열은 n은 3 이상에서 n은 4 이상에서 3으로 떨어지는 애들이었더라. 그리고 얘네들의 그 선의 그 파장을 막 분석해서 이게 무슨 종류의 빛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라이먼 계열 애들은 자외선이었고요. 파생 계열 애들은 적외선이었어요. 그리고 발머 계열 애들은 가시광선들이 있었는데 모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발머 계열 중에 n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4개까지만 가시광선이었고 n은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 무한대에서 2 얘들은 에너지가 더 큰 자외선 영역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이 4개가 나온다더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보던 이 그림, 우리 전에 계속 보던 이 그림은 가시광선 부분만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아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기출 문제 적용하기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있어. 지금 원래 이 부분,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지금 우리 전에 했던 에너지 계산하는 뭐 이런 류들의 문제들, 에너지 계산하고 막 파장 물어보고 진동수 물어보고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원래 수능 옛날 교육 과정일 때 화학 수능 1에서 한 문제씩은 매일 나오는 문제들이었거든.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항상 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지금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고3 이렇게 모의고사 계속 봤을 때 매년 나오던 매 시험마다 20문제 중에 한 문제씩 나오던 이쪽 문제들이 하나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4월, 뭐 7월, 8월, 9월 뭐 이런 모든 모의고사에서 지금 이쪽 부분 이쪽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학원 1타 강사들이나 뭐 몇몇 강사들은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수능 특강에도 지금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긴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앞에 본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좀 부실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이 부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해설서를 찾아봤을 때 이 부분이 빠졌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실 그냥 트렌드가 변해서 안 나오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네 수능 볼 때도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교육과정에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문제가 갑툭튀해도 뭐 교육과정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풀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2문제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약속을 할게요. 일단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찝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린트에 있는 이 2문제, 이 보호 원자 모형에서 계산하는 류의 이런 문제는 이 프린트에 있는 이 2문제만 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집에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 안 풀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각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봐야 돼. 네, 좋아요. 이 프린트 다음에 한번 몰아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진도를 계속 나가볼